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변별력이 확보됨에 따라 정시 지원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갖고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은 이번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지구를 묶는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출범했습니다. 전북의 농생명과 탄소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의 카드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관광 자유이용권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가맹점 수와 할인율 확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네, 특히 지난해 물수능 논란을 빚은 수학에서 변별력을 확보해 정시 지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들이 9시간 만에 교실을 빠져나옵니다. 시험 결과를 떠나 힘겨운 수험 생활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표정만큼은 밝습니다. 수험생만큼이나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인 학부모들은 시험이 끝난 자녀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살도 좀 빼고 이제 대학에서 들어갈 공부하면서 못 읽은 책도 읽으면서 시간 보낼 것 같아요. 올해 수능 시험은 지난해보다 대체로 어려웠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입니다. 국어는 물리와 철학 내용을 묻는 지문이 출제돼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수학은 지난해 물수능 논란을 의식한 듯 다소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기본 개념을 확실히 갖춰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어는 절대평가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어는 작년보다 비문학이 좀 어려워졌던 것 같고요. 수학도 살짝 어려워졌던 걸로 생각돼요. 나머지들도 다 어려웠고 과학에서 좀 더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던 걸로 생각돼요. EBS 직접 연계 문제가 적어 수능 출제본부가 밝힌 70% 연계율보다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학 교사들은 올해 수능은 변별력이 담보됨에 따라 전략적인 정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가채점을 통해 학생 점수에 맞는 지원 전략 마련에 들어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 달 2일 학생들에게 수능 성적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62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수험생은 물론이요, 학부모와 교사들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험장 안팎 풍경을 하원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침내 찾아온 결전의 날, 어머니는 따뜻한 포옹으로 시험장으로 향하는 아들을 격려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아들이 들어간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어느 부모나 똑같은 마음이죠. 그동안 해왔던 거 최선을 다해서 다 열심히 봐가지고 부모님들 기대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에 나온 선생님도 제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평상시에 학교에서 그렇게 떨고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여유 있게 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날씨도 이렇게 안 추워서 잘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험을 치르게 될 후배도 한마음으로 수험생 선배를 응원했습니다. 그냥 긴장하지 않고 했던 대로 늘 잘 봐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시각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 32명도 따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문제지와 씨름했습니다. 전주에서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수험생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고, 군산에서는 시험 시작 5분 뒤에 도착한 수험생이 규정에 따라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능의 전북 최고령 응시자는 만 65세 최모 씨, 최연소 응시자는 만 14살 최모 양으로 기록됐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는 4인 가족이 배추 20포기로 김장을 할 경우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이 18만 5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22만 2천 원으로 평년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 가격은 평년보다 10%에서 20% 하락했고 깐 마늘과 생강, 새우젓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2,360건으로 한 달 전보다 24%포인트 증가해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전주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지구를 묶는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출범했습니다. 전북 농생명과 탄소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주와 정읍, 완주 등 3개 지역을 묶는 전북 연구개발특구에는 3개의 대학교와 10개의 국립, 정부 출연연구소, 111개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대전과 광주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이며 도 단위로는 처음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출범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정부로부터 100억 원의 기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특구 안에 있는 기업이 연구소 기업이나 첨단 기술 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됩니다. 연구소 기업이 전국에 한 150개쯤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1호 연구소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예가 여기서 또다시 나타나지 않으려는 법은 없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농생명과 탄소산업 등을 육성하면 오는 2025년까지 3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만 명의 고용과 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연구개발 역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생명과 탄소산업의 새로운 과학산업의 혁명을 일으켜왔고 일으킬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발주자로서 이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다른 지역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또 360억 원 규모의 테크 비즈센터 등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고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하는 작업도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위와 가뭄에 강한 배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배추 품종은 원교 20046 등 12가지로 더위와 가뭄,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 시기가 일반 배추보다 빠른 게 특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함께 뿌리색이 붉고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기능성 무 품종을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오는 2025년 제주 제2공항의 신설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공항 항공 수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제주도의 제2공항이 활성화되면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 수요가 늘어나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 수요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제주의 제2공항을 승인한 만큼 내년 초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전라북도 관광지에서 다양한 할인을 받는 관광 자유이용권에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주와 완주에선 할인을 해주는 가맹점이 100곳이 안 돼 가맹점을 열리고 할인율도 높이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전통 찻집에서 관광객들이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관광 자유 이용권을 구매한 이들은 10% 할인을 받았습니다. 관광 자유 이용권을 구매하면 전북의 관광지와 공영주차장에서 무료 입장, 음식점과 숙박시설에서는 최대 10% 할인이 제공됩니다. 6,500원짜리 하루 코스 카드를 사면 최대 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인 혜택 받으면서 이용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제도에 참여한 가맹점 업주들도 만족해합니다. 요즘 한옥마을 찾는 분들이 젊은 층이 많거든요. 가격에 좀 민감하니까 5%라도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홍보도 되고 저희 집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주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직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관광 패스라인 참여업체는 관광지 10곳과 맛집 70곳 등 모두 93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별 가맹점이 많이 참여할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그 할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여러 특색 있는 가맹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알뜰 여행이 가능한 관광자유 이용권은 올해 전주와 완주, 내년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가맹점과 할인율을 더 늘려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인 새정치연합의 유성엽 의원과 강동원 의원이 오늘 당대표 회의실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농어촌 선거구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표는 호남 선거구를 줄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내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해 농어촌 선거구의 축소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아파트를 공급한 뒤 품질검수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민원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품질검수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익산보 아파트의 경우 1년 동안 30건의 하자보수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 코너를 설치하고도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정보 공유가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 124개인 전라북도의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위원은 최대 7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의회 허남지호위원회 조사 결과 4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위원은 26명, 5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는 5명이었고 6개와 7개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도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남지호 의원은 이런 겹치게 출연의 경우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제출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중복 참여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년 연속 K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북현대가 관중동원에서도 1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역도팀 문민희가 국제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지난 제주전에서 K리그 2연패를 확정지었습니다. 2경기를 남겨놓은 전북은 관중동원도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홈경기 관중수는 서울에 이어 2위지만 서울은 이미 홈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관중수 차이는 23,800여 명. 전북은 우승 세리머니가 펼쳐지는 오는 21일 마지막 홈경기에서 4만 관중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이번 성남전에 우리 전북 도민분들이 24,000명 이상이 오신다면 저희가 성적도 1위, 관중도 1위라는 두루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역도팀이 태국에서 열린 제8회 프린스컵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6개를 따냈습니다. 전국체전이 끝나자마자 국제대회에 처음 출전한 문민희는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첫 국제대회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요. 그동안 제가 열심히 해온 결과라 생각하고 내년에 더 앞으로 두세 배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고인돌 마라톤 대회가 이번 일요일 고창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등 4개 부문에 6천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제9회 군산시장기 직장, 클럽, 공무원 야구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29일까지 3주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2천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팔복동 공업단지와 익산 KTX역 주변이 정부의 샛들마을로 선정돼 생활여건 개선에 134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18년까지 두 지역에 134억 원을 들여
집수리와 주차장, 상하수도 정비 같은 생활 개선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취약한 노후 주택에는 지붕 개량과 보일러 단열 공사 명목으로 35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 추진한 서남권 추모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153억 원을 들여 만든 서남권 추모공원은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갖춰 모두 7천여 개를 안치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정읍시 단독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제시도 뒤늦게 추모공원 이용을 희망했지만 공개 사과와 사업비 분담 등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공동 사용에서 빠졌습니다. 전라북도와 국제 자매 결연 도시인 중국 강소성, 일본 가고시마현과 함께하는 음식 교류 행사가 전주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중일 푸드 익스체인지 행사에는 3개 나라의 음식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당 지역의 향토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내일 향토 음식 국제 세미나를 열고 서로의 식문화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가짜 항암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정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3억 1,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500여 명에게 러시아산 녹각과 도라지로 만든 건강보조제를 항암제라고 속여 3억 8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내일 아침 남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이번 비는 주말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는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